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이들 키 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 공유할까 해요. 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제 나이 때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네, 뇌피셜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첫째랑도 그렇고 둘째랑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변에 좀 키가 작을까봐 아니면 실제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이유에는 꼭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러 책들을 읽어봤고 그걸 좀 종합해본 결과 가장 최적의 방법들만 제가 실천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방법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첫 번째는 잠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이거를 진짜 초등학생 저학년 때부터 지켜지지 않는 가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케이스 스터디 통해서 아이들마다의 적정 시간이 있다, 슬리핑하는 그 적정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키 크는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분비가 되니 그 앞전에 이미 잠이 들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노선을 9시로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8시쯤에 잤고 지금도 12시 자정을 넘겨서 자지 않아요. 사춘기 때는 잠이 오는 시기가 확 뒤로 밀리거든요.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래서 아예 8시, 8시 반쯤에 잠드는 버릇을 습관을 들여놨더니 사춘기 구간에 들어와서는 한 10시 정도, 10시, 10시 반? 자꾸 11시를 막 향해 달려가서 제가 자꾸 워워 하면서 일찍 자게끔 지도하고 있어요. 네네. 제한하고 있는 거죠. 네네. 키 크고 싶으면 자라는 협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너 키 크고 싶어? 빨리 자, 이런 거. 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일찍 그리고 많이 자야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 엄청 보내고 학원 숙제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그런데 아이가 키 크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쵸? 여자친구들은 월경이 시작되면 멈추는 아이들도 있고 조금 더 늦게까지 크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지만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남학생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갔을 때도 키가 성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은 사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4.5쯤 되나? 네네, 174.5시? 네. 그래서 저랑 사실 그렇게 키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저도 반올림 하니까 그러는데 172.5가 나오더라고요. 꼭 173을 찍은 적은 없고, 물론 부모의 유전자 중요하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예외의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빠는 키가 166이세요. 네네. 저희 엄마는 160 정도시거든요. 근데 엄마가 조금 옛날 분치고는 크신 편이긴 하죠. 지금까지는 잘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잠이 아닌가. 네, 저희 아이들은 진짜 정말 잘 재웠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음식이요. 음식을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는데 과자나 좀 이런 정크푸드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었어요. 네. 아예 안 줬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저도 주긴 했는데 진짜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거를 박스로 사가시는 분들을 종종 봬요. 이렇게 마트 이렇게 가면 진짜 너무 놀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 간식으로 고구마 삶아주고 감자 삶아주고 이런 되게 홀푸드를 많이 주려고 했고 외식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음식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예요. 제가 하는 음식이 더 맛있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리를 하면 야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고기를 쓰더라도 거의 양념보다는 달짠을 조금 덜 많이 노출을 하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잘 먹이고 잘 먹고 잘 쉬고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지극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되지 않는 가정이 은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도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는데 그것을 메인으로 하는 집보다는 아무래도 집밥을 먹는 아이들이
영양소 그런 밸런싱이 더 잘 돼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소금이나 설탕을 덜 쓰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신선한 거를 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좀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간식으로 뭐 항상 계란 삶아 놓고 있고 배고프다고 그러면 그런 거 주고, 중학생이 되고 나서 자꾸만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찾더라고요. 아이가 그동안 그런 걸 못 먹어놔서. 그러고 보니 중학생 때 그런 음식을 자꾸 저희 첫째가 접하게 됐어요. 학원을 다니면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격도 되게 급해지는 것 같고 욱하는 것도 생기는 것 같고, 확실히 어른들도 육류 섭취가 많은 사람과 채소 위주로 좀 식단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급하고 뭐 성격적인 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채소를 먹는 사람들이 온순하다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고기 섭취를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밸런싱을 맞춰서 좀 단백질과 뭐 탄수화물 당연히 먹고요. 식단을 조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엄청 막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먹는 그거 있잖아요. 양파, 감자, 당근, 애호박, 뭐 가지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야채를 꾸준히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고기 먹을 때 꼭 상추나 뭔가 뭐 브로콜리나 이런 식으로 계속 밸런싱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간식을 많이 안 주면 밥을 잘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베스트 반찬은 허기? 그러니까 배고픔? 인 것 같아요. 아이가 배고플 때 먹어야 가장 잘 먹고 맛있게 먹어요. 중간에 간식을 최소한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둘째는 첫째만큼 그렇게 스트릭트하게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는 뭐 불행 중 다행인 건 까까 같은 걸 먹으면, 색소 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피부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예 청정구역으로 안 먹은 건 아니지만 자제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서 둘째 역시 그런 좀 안 좋은 음식에, 안 좋은 그런 간식거리에 노출이 덜 된 경우죠. 저희는 케이크를 샀을 때 저희 둘째가 먹어보고 뭔가 이렇게 피부가 좀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케이크를 만드는 그 인그리디언스가 좋은 게 들어가 있지 않구나. 저희 이렇게 막 판단한 적도 있어요. 첫 번째 잠, 그러니까 10시 이전에 무조건 잠을 자고 충분한 그 숙면 시간, 저희 첫째는 대략 10시간 정도였고 지금도 한 8시간 정도는 정말 충분히 자는 것 같고요. 둘째도 지금 한 10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아침밥 최대한으로 꼭 먹여서 학교 보내고, 물론 저희도 종종 시리얼을 먹긴 하는데 그 시리얼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음식이에요. 되게 오해예요. 그 마케팅의 승리이죠. 시리얼이 실제로는 되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를 여러 책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워낙 간편하고 또 너무 좋게 포장되어서 이제 마케팅이 되었다 보니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정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서 최소한으로 주고요. 웬만하면 별거 아니더라도 아침밥 막 엄청난 양은 아니고 조금 이제 먹여서 점심때까지 어쨌든 에너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공유해드렸는데 아이가 시험 볼 때 아침 메뉴는 미역국. 그리고 나서 또 찾아봤는데 미역국이 진짜 좋은 음식이었더라고요. 고기를 넣었으니 고기 그 단백질도 들어갔죠, 국물에. 요오드도 있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고 든든한 아침 식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역국도 자주 해 먹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지금 둘째는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한데 밤마다 마사지를 해줬어요. 자기 전에. 머리통 이렇게 통통통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통통통통. 그것도 종종 해주고, 얼굴 이런 거 마사지, 네네, 손, 발바닥 이런 거를 좀 많이 마사지를 해주고, 첫째는 이제 워낙 이제 덩치가 커지고 나서부터는 제가 첫째를 이제 엎드리라고 해가지고 아이 발바닥을 이렇게 지압을 해줘요. 왜냐면 아이가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오다 보니까 좀 다리가 얼얼하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이제 고학년 때쯤부터 성장통을 좀 경험하는 친구가 생길 거예요. 그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족욕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족욕은 좀 물 버리고 씻고 이런 게 조금 귀찮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거를 매일 하진 않았지만 마사지는 정말 자주 하고, 자기 전에 스트레칭도 온 가족이 다 같이 스트레칭을 하고 자곤 했어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지금도 제가 마사지를 해주는데 꼭 해주는 건 발바닥. 네, 발바닥을 굉장히 마사지를 잘 해주죠. 네. 예전에 이제 요가 자격증 딸 때 좀 배웠어요. 막 이렇게 혈이나 이렇게 지압하는 그런 거. 발바닥에 그 오장육부가 다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압해주면 굉장히 시원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사랑받는 느낌이잖아요. 캐링하는 것 같은. 그리고 스킨과 스킨이 좀 계속 만나지니까 그런 것도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마사지
효과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렉스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거니까 좀 꾸준히 해주고 있고요. 첫째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터치는 아니고 그냥 허그만 해주는데 첫째는 좀 이렇게 발바닥 마사지 눌러주는 거, 그 정도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이 꼭 막 축구, 뭐 수영 이런 거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하면 좋죠. 키 크는데 또 운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 등교할 때도 뭐 종종 이렇게 뭐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차로 데려다 줄 때가 있지만 저희의 원칙은 걸어가는 거. 왜냐면 걷는 거 이상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걸어 다녀야 이게 이제 성장판이 이제 그 자극이 돼서 키가 큰다고. 그래서 좀 많이 걸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걸을 일이 학교 등교 하는 거 외에는 또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등하교 할 때는 꼭 걸어 다녔고, 그리고 운동 저희는 첫째 굉장히 많이 시켰고, 둘째는 지금 수영하고 학교 방과 후에서 뭐 놀이체육 이런 간단한 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걸어 다녀요. 도서관이든 어디든. 저희 동네가 좀 많이 걷게 되는 것 같아요. 산책로도 있고 가족이 다 같이 산책 나가는 편이에요. 뒤에 또 북한산이 있어서 둘레길도 올라가고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말에 틈틈이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등산 가고, 등산이라고 하기엔 조금 너무 그런 게 좀 쉽게 걸어가는 거라 둘레길 한 바퀴 이렇게 걷고 오면 그 코스가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딱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아이들 운동 신경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잘 성장하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말 하는 공부, 지금 또 저희 첫째가 중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 공부 진짜 별거 아닌데 막 너무 막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하는 가정이 진짜 있더라고요. 진짜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진짜 안 그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이에게. 스트레스 준다고 아이가 더 공부 잘하고 안 준다고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이들이랑 생활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잠깐 공부하고 학교 가는 거, 사실 그것만 해도 초등학교 때는 충분할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것도, 빗소음 이런 거 차단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 같고, 청각이 조금 다들 예민해서 저도 좀 시끄러운 거에 되게 못 견뎌 하거든요. 소음에 되게 취약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려하면서 집도 골라왔었고, 그래서 여기서 쉽게 떠나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빗소음과 이런 소리 소음 이런 공해가 좀 덜 있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트레스를 좀 많이 안 주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언급했던 그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런 정크푸드 안 먹이려고 노력한 거. 그게 몸으로 생각하면 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래요, 몸이. 지금 Stolen Focus라는 책, 도둑맞은 집중력? 그거 읽고 있는데 거의 이제 끝났어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끝났겠네요. 완독했겠는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음식. 의 중요성. 왜 아이들이 포커스를 못하나, 이런 게 그냥 도파민 중독이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되게 어프로치를 하는데 그중에 음식도 나오고 스트레스도 나오고 진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데 다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 도둑맞은 집중력을 안 읽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꼭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영어 원서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오디오북이 저자가 직접 읽어준 거예요. 같이 또 병행하면서 들으면 되게 재밌잖아요. 저자가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그렇게 읽었는데 그 책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 불필요한 그런 스트레스는 안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 통해서 그냥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것들 해주었더니 그래서 좀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첫째는 지금 178이고 둘째가 지금 131 정도 되거든요. 예비 중학교 2학년과 예비 초등학교 2학년이죠.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커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키 관련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저에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또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건 에이 엄마가 크니까 애들이 그냥 큰 거야. 근데 사실은 저는 나름 되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물론 유전자 힘일 수도 있지만 저희 신랑이 그걸 많이 깎아먹었으니까 키가 174는 막 그렇게 큰 키는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좀 큰 편이긴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어서 키가 작아서 고민을 만약에 하신다면 많이 걷고 잘 자고 잘 먹게끔 해주시면 그래도 자기가 원래 커야 할 만큼은 적어도 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은 훨씬 키도 크고 되게 막 예쁘고 좀 애들이 되게 잘났잖아요. 먹는 게 워낙 되게 좋아졌고 살기 좋아졌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그거로부터 조금 보호하려고 일부러 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3 트렌드 코리아 보니까 키 큰 게 또 굉장히 중요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도 막 차이가 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성장할 때잖아요. 지금 시기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 개똥 철학이지만 나름 항상 마음에 새겨놓고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엄마의 조그만한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공유해드려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뇌피셜이지만 그래도 다양한 책들 통해서 야금야금 정보 얻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5가지 공유해드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